분명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소송에선 제가 졌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패소하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경우에는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소송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소송은 특히 큰돈이 걸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소하신 분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도 꼼꼼히 쓰고 절차도 다 지켰는데 도대체 왜 진 걸까요?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잘 쓰고 심지어 모든 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분쟁이 터져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분명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소송에선 제가 졌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사건을 많이 봤다 보니까 지는 분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패소하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매매와 임대차를 비롯한 부동산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와 패소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알아도 계약을 할 때나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억울한 마음이 그대로 법적으로도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부당합니다. 상대방이 사람을 무시하고 약속을 먼저 어겼어요. 저도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더 억울한 쪽이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더 꼼꼼한 증거를 가지고 오는 쪽이 이기는 자리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바로 계약 해지부터 선언하거나 상대방과 감정 싸움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작 중요한 법적 근거와 증거 확보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소송에 들어가면 결과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계약 의무를 잘 이행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라면 소유권 이전과 매매 대금 지급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요. 임대차라면 주택 사용 보장과 월세 납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잘 지켜졌다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다소 과장이 섞인 광고 내용, 상대방이 기분 나쁜 언행과 무례한 태도와 같은 것들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광고에 탁 트인 바다 전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앞 건물 때문에 전망이 조금 흐려진 경우 기분은 나쁘겠지만 매매 목적물의 본질적인 가치가 유지되었다면 광고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있는 핵심 의무가 이행됐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결국 계약과 법률 위반 여부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억울하니까 이기겠지라고 확신하고 대충 준비하는 것은 패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억울할수록, 화가 날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무장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억울함을 얼마나 잘 호소하느냐 보다는 어떤 계약 조항을 명시하고 어떤 증거를 가져왔느냐가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공통점은 계약서를 내 기준, 내 상식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이건 당연히 제 권리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바로 당연히입니다. 법원은 당연히란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법원은 계약서와 법률 조문을 봅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그건 없는 겁니다. 말로 설명을 들었다고 아무리 열변을 토하더라도 문서, 문자, 녹취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기타 사항은 협의라고만 쓰여져 있는데 내가 요구하는 조건은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애매하게 쓰여 있다면 이런 부분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당사자가 상식적으로는 포함된다, 내 기억에는 그렇게 합의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게 해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가 보기엔 해지 사유가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 판단만 믿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서 해야 합니다. 적법한 요건 없이 자기 판단으로 해지하면 오히려 본인이 계약 위반 당사자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잘못한 건 저쪽인데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해지를 시도했다가 본인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는 내 상식이 아니라 법원의 시선으로 읽어야 합니다. 본인이 이해한 대로만 행동하면 그 순간부터 패소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약서 표현이 애매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증거를 제때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이 사실인데 왜 제가 졌나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재판은 말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기본적인 증거조차도 확보하지 않고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통보를 구두로만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해지 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자가 있는 부분의 사진을 즉시 찍지 않고 공사 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당시 상태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을 문서, 사진, 녹취로 남기고 분쟁 조짐이 보이면 즉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기억보다 기록이 더 강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증거를 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이미 증거는 사라진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작은 실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법을 몰라서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계약을 자기 입장대로만 해석하고 정작 증거는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허무하게 지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계약 과정에서 헷갈리는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계약이 안전하고 혹시 분쟁이 생겨도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